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하나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on demand self service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중간에 내가 이거 필요해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내가 들어가서 클릭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요. 거기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수정해 주면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 내가 홈페이지를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이제 만들고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홈페이지를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컴퓨터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그럼 하드웨어를 임대해서 쓰는데 공간을 내가 500메가만 쓰다가 뭐 100메가, 1테라 쓰고 싶다, 1기가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줄 때 뭐를 신청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요청을 하면 즉각 반응을 해서 다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서비스가 잘 제공이 돼야 된다. 클라우드일수록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구매해가지고 거기에 계정을 넣는데 계정 넣고 한 이틀 기다려야지 승인이 나면 짜증나서 못 쓰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승인이 하게끔 처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온 디맨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게 제공이 돼야 되고요. 매저드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 용량에 따라서 내가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임대할 수도 있고요. 말하자면 네트워크를 내가 1메가 쓸게, 2메가 쓸게 이렇게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드웨어 공간을 500메가만 쓸게, 600메가만 쓸게 이렇게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요. 임대 방법도 다양해요. 내가 네트워크를 임대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를 임대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임대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요런 제품만 내가 쓸게 해서 임대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대신에 그 다양한 거를 그 매저드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 썼는지를 다 체크해서 그 쓴 만큼만 비용을 내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됐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은 뭐냐면은 Rapid Elasticity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빨리 반응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필요해서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한참 걸리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500메가를 쓰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갑자기 더 써야 돼요. 그럼 600메가를 쓰면 신청하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는 게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 네트워크 서비스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특정 지역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고 리소스 풀링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일라스티시티랑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거고 얘는 뭐냐면 소스를 이렇게 컴퓨터를 내가 이거 사보고 신청을 하면 또 한 대를 붙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컴퓨터를 여러 대를 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분산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가 수천 대, 수만 대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내가 필요한 공간만큼을 하면은 빨리빨리 확장을 해줘요. 빨리빨리 확장을 해주고 그 리소스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9시에서 10시까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 B라는 회사는 저녁 10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는 시간대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소스 풀링은 내 거, 네 거를 같이 쓰다가 내가 필요한 시간대는 내가 많이 쓰고 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쓰게끔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 이거거든요. 그죠?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많이 크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는 내가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해주게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해 주는 거를 우리가 리소스 풀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왜 중요하느냐?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죠? 그걸 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어디다 저장해 놓을 거예요? 한 군데다가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같이 공유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랑 연동해서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모바일. 여러분들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은 전부 다 클라우드에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사진 찍어도 금방금방 올라가잖아요. 그죠? 사진도 백업으로 다 저장해 놓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업이라는 개념이 전부 다 클라우드에 이미 다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모바일 할 때 클라우드랑 연동을 시켜줘야지만 모든 정보들이 서로 연동이 되게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카톡 써도 카톡이라는 서버는 클라우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카톡,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카톡을 주고받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거기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IoT, 사물들이 이제 전송을 해서 서로 이제 움직여서 데이터들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배웠죠? 아까 전에. 그런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자기 것도 어디 저장돼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서로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IoT 기능이 있으려면 그런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랑 접속해서 움직여야 되죠. 그럼 얘랑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제 소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서로 연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매개 장치로서 클라우드가 있으면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장치들이 서로 주고받는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 되는 거죠. 데이터들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당연히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뭐가 핵심이겠어요?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관리해 줄 수 있는 통합하는 허브라는 게 이제 통합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큰 중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허브라는 게. 그런 허브의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같이 붙어 다니죠.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IoT. 지금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용어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연결돼서 어울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개 나와 있죠. 모든 디바이스들 뭐 이런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준 게 요겁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이제 어느 단말기에서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메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 IoT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 중간 허브 역할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 당연히 빅데이터면 이 모든 데이터들을 서로 저장해서 연결해줘야 되니까 걔가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소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어딘지 아시죠? 이수만 SM에서 쓰는 방법도 이제 이런 것들 아마존에 있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SM이 지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업체들이에요. 구글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여러분들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오라클, 윈도우즈, 아마존, 그 다음에 뭐 IBM 이런 회사들이 지금 클라우드를 이제 제공해주고 하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큰 기업들이에요.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많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전문적인 내용인데, 이제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라는 게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밑에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저장하고 서비스 제공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되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제일 밑바닥이고요. 얘가 제일 위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조가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아스는 여기까지만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회색이 임대하는 겁니다. 임대해서 쓰고 요걸 내가 깔아서 쓰는 거예요. 얘는 빌려 쓰고 얘는 내 걸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임대해서 쓰는 거고 그 위에 파스는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임대해서 쓰는 거고 사스는 프로그램까지 다 임대해서 쓰는 거고 이런 개념이 구조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는 회사에서 야 나는 뭐 사스를 쓸래 아니면 사스 쓴다는 거는 앞에 하드웨어까지 다 같이 연동해서 빌려서 임대한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니 나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컴퓨터 하드웨어만 빌려 쓸래. 그럼 요만큼만 빌려 쓰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마다 내 구조에 맞게끔 용량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아스, 파스, 사스가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사스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사스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회사 같은데 큰 회사들이 이제 이아스나 파스 같은 걸 쓰고요. 대부분은 다 사스를 쓰죠. 그죠? 다 개발돼서 돼 있는 걸 임대해서 우리가 쓰는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굳이 안 배우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개발할 때 쓰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개념이에요.